KB 부동산 통계 평택, 안성, 화성시 주간 자료 분석입니다. 기준일은 21년도 9월 6일 기준이고요. 여기에 지금 저번 주하고 다르게, 저번 주하고 다르게 평택 올라왔습니다. 평택. 물론 뭐 전주에 안성이 굉장히 더 많이 올라간 걸 볼 수 있어요. 1.48%, 평택이 1.23%. 그래서 평택, 안성이 상위 3위권 안에 두 도시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전년 말 대비 상승률도 봤을 때 평택보다는 안성이 27.96% 상승한 걸로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예요. 전년 말에 비해서 올해 집값이 27.96%가 뛰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도면은 뭐 안성이 굉장히 핫했다. 그리고 지금도 핫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세 가격 상승률입니다. 전세 가격 상승률에서도 여기 평택이 나와요. 평택 1.25%. 여기 안성도 올라가 있습니다. 화성은 안 올라가 있는데 평택, 안성이 전세 가격 상승률에서도 지금 상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전년 말 대비 상승한 거에 안성 올라가 있고요. 여기 평택 올라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지금 평택, 안성에서는 누군가는 뭐 잠 못 이루고 또 누군가는 뭐 좋은 꿈 꾸고 계시겠죠. 근데 이 전세 가격이라는 걸 봤을 때는 전세 살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팍팍한 삶을 살고 계시다. 계약갱신이 끝나고 뭔가 연장하고 새롭게 집을 구할 때 주거의 질이 점점 내려가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피부로. 이따가 후반부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점점 도시 이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점점 밀려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집을 마련하시는 게 이런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나 둘 다 동시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루라도 빨리 하셔라. 그리고 이 상승 흐름이라는 게 단기간에 끝나지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유념하셔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하고 같이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단기 안 끝난다. 몇 년간 이어질 거다.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진 이 상승 랠리가 중간에 뭐 이렇게 꼬꾸라지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새롭게 부동산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이따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이제 증감률을 볼 건데요. 증감률을 봐도 평택, 안성, 화성, 평택, 안성, 화성이 늘 우리가 지켜보는 동네잖아요. 평택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가 화성이고 이쪽이 안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지켜보는데 요 세 개시가 물들어 있는 이 모습이 주황색입니다. 1.23%, 1.48%, 0.87% 상승. 이 상승 흐름이 굉장한 거죠. 왜냐면은 이 위에도 더 많은 자료들이 있었지만 7월 5일부터 본 건데도 불구하고 뭐 대단합니다. 0%대가 거의 없을 정도로 1% 이상씩 올라가고 있어요. 주간 단위로. 이거를 1년으로 하면은 1년이 뭐 48주인가 되죠. 해보십시오. 몇 %인가. 거의 50% 가까이가 1년 동안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돼요. 한 주 단위로 1%씩 올라가도 1년 토탈로 따지면 거의 48%가 올라가는 겁니다. 1억짜리 집이 한 4,800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무서운 거죠. 그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좋은 꿈 꾸실 거고 집이 없는 분들은 힘들죠.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전세 가격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화성만 조금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평택 같은 경우에도 0.63, 0.31 뭐 요때 이제 다 0%였다가 최근 9월에 이제 가을 이사철 들어가면서 1.25% 전세가가 올랐다. 전세가가 올랐다는 거는 머지않아 또 매매가가 같이 올라갈 거다. 요걸 보면 되고요. 안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봤지만 경기도 탑 10에 올라가 있는 0.16%에서 1%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0.89%까지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화성은 뭐 큰 변동 없이
0.09% 요번 주에 이제 저번 주 9월 6일 기준으로 이제 유지가 된 거고요. 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 지수죠. 예, 지수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평택이 금주가 121.1, 예, 안성이 127.9, 안성이 훨씬 많이 올라간 걸 볼 수 있고요. 화성은 139.1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전주 대비에도 올랐고요. 예, 여기도 올랐고요. 여기도 올랐습니다. 세 개의 시가 전주 대비 다 올랐고, 심지어는 전월 대비해서도 다 올랐어요. 이 전월 대비해서. 그리고 전년 말 대비해서 무지막지하게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증감률로 따졌을 때도 뭐 상당히 많은 폭으로 올랐다. 부동산이 올랐다. 특히나 아파트가 올랐다. 아파트가. 우리 이 아파트라는 거는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자산 분배하는 것 중에 뭐 채권 있고요, 금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들어갈 수도 있고요, 주식도 있고요. 근데 부동산이 또 그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말이 움직일 수 없는 동산이라고 돼 있는 거지, 실제로는 우리가 이거를 거의 금이나 뭐 화폐 단위로 쓰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이거가 좀 뭐랄까 정형화돼 있고 틀에 딱딱딱 찍혀 있는, 예, 그리고 믿을 수 있고 공신력 있고 뭐 이런 것들로 하다 보니까 뭐 아파텔이나 빌라나 생수기나 이런 게 아니라 아파트에만 그런 식으로 딱딱딱딱 화폐와 관련된 것들이 적용받고 있는 거예요. 뭐 말이 아파트인 거지 거의 뭐 금 같은 겁니다. 금. 예, 그런 것만 놓고 보면 우리가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되는가는 뭐 명확하죠. 다른 거는 아니고 이 아파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환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 예. 뭐 빌라, 뭐 다른 것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선호하는 게 이제 아파트고, 정형화돼 있다라는 거는 딱 그 빵 틀에 놓고 찍어내는 것처럼 붕어빵 틀에 놓고 붕어빵 찍어내듯이 거의 똑같은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많은 뭐 문제들이 없는 거죠. 개별성이 강한 거일수록 교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취향이라든가 개인의 뭐 이런 느낌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 있거든요. 집의 방향, 그리고 구조, 뭐 창의 모양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개인의 취향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뭔가 이렇게 교환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빌라 같은 경우에도 위치라든가 주거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최근에는 이제 아파트처럼 많이 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빌라도 그렇고요. 뭐 주택법에서 벗어나 있는 오피스텔, 흔히 말하는 아파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호텔 아닌 오피스텔 아닌 중간에 낀 생숙,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대형 평화가 되면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거다. 이 아파트만이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만이 가지고 있는 그 교환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절대 이거를 이겨내지는 못할 거다. 어쨌든 상승률로 봤을 때 이 상승률이 굉장히 무섭다. 이미 1억짜리 집이 2억짜리가 돼 있고 그 2억짜리 집이 10% 조정받는다고 하면은 2천 떨어지는 거잖아요. 1억짜리 집이 10%면 1,000만 원이 떨어지는 건데 2억짜리 집이 10%면은 2천만 원이 떨어지는 건데, 그런 조정이 온다고 해도 지금 집을 못 사신 분들은 그때도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루속히 집을 빨리 사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평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외곽 지역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만 아니라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전세 가격 지수입니다. 전세 가격 지수도 계속 상승 중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여기 평택 15.67, 안성 18.98% 전세가가 상승했어요. 화성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한 자릿수 상승인데 이거를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세가가 전년에 비해서 올해 15%가 뛰었다. 내가 1억에 전세 살고 있으면은 1,500만 원이 올라갔다라는 얘기인 거죠. 단순 계산했을 때요. 물론 그게 뭐 3억짜리 집이면은 더 많이 올라갔겠죠, 전세가가. 그러면은 아무래도 대출을 발생시켰다면 대출에 부담하는 비용이 더 늘어났을 거고, 또 대출이 100%, 전세 같은 경우에 100%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가부담금도 어느 정도 늘어났겠죠. 이런 저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이라도 소득에 맞는 집을 사놓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KB 리브온 자료고요. 주간 보도 자료입니다. 9월 6일자고요.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폭 지난주와 유사.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이제 안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경기도에서는 안성 1.48%로 높은 상승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매매 경기 인천, 경기도는 안성과 해가지고 안성이 계속 언급됩니다. 경기도 전주 대비 이렇게 올랐다. 안성 올랐고 평택이 올랐다.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오죠. 안성, 평택. 그리고 여기도 안성, 평택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지금 평택 분들 그리고 안성 분들 여기에 이제 부동산 특히나 아파트가 하나 있으신 분, 자가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지금 뭐 좋은 꿈 꾸고 계시겠죠. 집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이거 보는 게 우울하고 힘드실 겁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빨리 자극받고 어떻게든지 하시는 게 그게 좀 현명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성하고 평택은 계속 거론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두 도시가 같이 품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이 S전자죠. 요 관련돼 가지고 이제 조금 안성 쪽에도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안성은 이 S전자 말고도 철도라는 이슈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뭔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했을 때는 지금 매수한 그 저가의 아파트들이 신규 아파트들한테 이제 치일 수는 있는데, 왜냐면은 아무리 철도가 깔려도, 제가 우려하는 거는 아무리 철도가 깔려도 이용하는 그 고객이 늘지 않거나, 또는 그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산업이 발달하지 않거나, 즉 모든 게 일자리 쪽으로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다면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멈출 수는 있거든요, 상승이. 평택은 다행히도 인구가 늘어나면서 일자리도 같이 늘고, 그리고 또 고령층이 아닌 젊은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 가지고요, 평택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다. 미군 부대를 끌어안으면서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평택항이 개발되고 하면서 예전에 그렇게 경기도 최남단에 있으면서 깡시골, 지금도 물론 평택이 시골이지만 깡시골 취급받던 인구 10만 명 언저리에 있을 때, 그리고 심지어 더 멀리 가면 송탄시하고 평택시가 분리돼 있을 때, 그때에 비하면은 진짜 천지개벽한 거죠. 그때 참 저희 부모님이나 제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참 어디 땅이라도 사놓고 뭔가 해놨으면은 굉장한 이득을 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아직 평택 늦지 않았습니다. 인구 55만 명인데 아직도 늘어날 인구에 비하면은 평택은 뭘 투자해도 아직 안 늦었는데, 다만 투자를 조심해야 되는 건 있어요. 상가입니다. 상가 투자는 정말 신중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전세 경기 인천 해가지고 여기에도 안성이 나옵니다. 평택도 나오고요. 아까 본 자료하고 똑같은데 평택이 이제 여기에 전세가 상승률, 이 전세를 살고 있다라는 거는 점진적으로 월세화가 진행될 거고요. 월세화가 진행된다면 빨리라도 집을 사는 게, 왜냐면은 지금 금리가 아무리 0.25%건 뭐 0.5%건 1%건 올라도 어차피 은행에 주는 돈이라면은 차라리 내 집을 사서 대출 받아가지고 사는 게 낫습니다. 지금 무주택이신 분들, 특히나 전세를 살고 계시면서 무주택이신 분들은 대출이 60%또 많으면 70%까지 받아서 운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1억짜리 집에 내 돈이 한 3, 4천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어요. 은행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없으시다면요. 그러니까는 뭐 한 3억짜리 집이어도 70%면은 한 2억 1천만 원 정도 대출 받고 나머지 이제 내 돈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은 집을 사놓는 게, 지금 뭐 새로운 차를 사거나 뭔가 소비를 하시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시드를 모으셔가지고, 또는 주변에서 돈을 빌릴지언정이라도 전액 다
예, 은행 대출 끼고 전액 다 돈을 빌릴지언정 집을 사놓는 게 낫다. 2년 실거주하고 팔더라도 손해는 안 볼 것 같으니까. 제 생각입니다. 예, 투자 판단은 각자 본인들이 하셔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